자, 큰 뱀 파. 큰 뱀 파는 뱀 사자가 있으니까 요거를 하나 더 있다 해서 큰 뱀 파 그래요.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게 큰 뱀이 뭐 구렁인가 그러는데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 어쨌든 태아의 모습이 뱀하고 비슷하다 해서 아마 뱀사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아기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온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얘가 이제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막 걸음마를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그 아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고 싶죠. 그래서 손으로 그 아기를 이렇게 안아요. 잡을 파자입니다. 잡을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실토실 살이 쪘다는 얘기죠. 애가. 그러면 이 몸을 나타내는 육다로를 집어넣으면 살찔 비가 되는 겁니다. 살찔 비. 비만 할 때 살찔 비예요. 그 다음에 발음기어로 써가지고 파초의 꿈을 하죠. 풀초를 집어넣어서 파초 파자입니다. 파초의 꿈 할 때. 전환포로 됐습니다. 이 고르자. 고르자의 위에 입구는 원래 이 사람이 사는 이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였어요. 네, 사람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구획 짓던 모습이 이건데 글자 모양이 안 좋아서 작게 해서 입구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이 마을의 뜻입니다. 고릅입니다. 비색자, 이거 아주 흥미로운 글자죠. 네, 이거 두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흥분하게 돼. 얼굴이 벌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빛색이 된 거예요. 부부관계를 갖는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남자 여자가 서로 엉켜있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마른 여자가 좋다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마른 여자가 미인이라 그러죠. 네? 이 글자를 보면 풍만한, 이게 풍성할 풍자죠. 네, 풍성할 풍자예요. 이 풍만한 사람이 옛날에는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요염할 염자, 고울 염자입니다. 요염하다, 이럴 때. 고울 염자예요. 옛날에는 좀 뚱뚱한 사람들을 좋아했었죠. 옛날에 남자들도 뚱뚱하면 다 사장님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뚱뚱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정말 뚱뚱하면 사람들이 다 사장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날씬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다, 저도 배 나왔지만 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는 다 이 좀 풍만한 사람들이 아마 더 아름다웠었나 봅니다. 매력이 있었나 봐요. 고울 염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끊을 절자. 끊을 절자는 실사가 실의 특징은 이어주는 것이지만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실 끊어질 때 끊어진 것이죠. 끊을 절자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큰 뱀파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사로 넘어가 보시죠. 사사사, 나사, 태아사 그럽니다. 마늘모라는 부수명이 있어요. 마늘모, 마늘 쪽처럼 생겨서 마늘모 그러는데 글자 꼴 때문에 생긴 그 훈이지 의미와는 관계없습니다. 마늘은 아니에요. 이거는 막 태어난 아기라고 추측이 됩니다. 갓난 아기예요. 갓난 아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사람이 붙으면 이게 뭐였어요? 어질윤, 진실로 윤자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작을 요자, 요거는 작을 사 두 개처럼 보이죠? 작을 요자인데 이건 실사에서 밑에 게 생략된 겁니다.
실 한 가닥은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을 요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사, 벼화에다가 나사가 붙어가지고 작은 쌀 한 톨. 개인은 쌀 하나는 아무짝에 힘이 없어요. 개인은 정말로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그래서 사사사, 개인사, 나사가 된 겁니다. 공사할 때 쓰는 프라이베트죠. 사견, 개인 의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변될 공자는 뭐냐? 공변될 공자는 이 8팔자가 전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를 한 점 의혹이나 뭐 이런 게 없이 8개로 전부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공인이라는 것은 다 드러난 걸 말하죠. 사심이라는 거는 개인 생각이지만 그 사심이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낸 게 공입니다. 공변될 공자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분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귀신기자는 보시다시피 몰래 뭔가를 한다는 뜻으로 의미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활을 이렇게 당겼을 때 요 장면이 크다. 클 홍자. 클 홍자입니다. 사사사, 작을 사, 나사, 태아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아사. 태어난 아기다.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뱀사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갓난아기가 옹알이 하는 장면이에요. 갓난아기가 뭐 하는 장면이요? 옹알이 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별태, 나태, 기를태 그러는데 옹알이 하는 태아입니다. 단독 사용 없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나타내는 육다로를 집어넣은 것이 뭐예요? 이것이 아이벨 태자입니다. 태아, 잉태, 낙태할 때. 아이들은 하루 종일 뭐만 해요? 애들은 하루 종일 태어나서 뭐 해요? 먹고 자고가 거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이 마음은 뭐냐? 아이들의 그런 그런 게으른 거예요. 아이들은 자고 먹고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게으를 태가 된 겁니다. 태만하다는 것은 특별한 일을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거죠. 아이의 심정이 그 게으를 태입니다. 그런데 애가 이 음식을 못 먹는다, 젖을 못 먹는다거나 뭔 일이 생기면 태아가 어떻게 됩니까? 뼈만 남게 돼요.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뼈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뼈만 남은 태아는 이게 위태로울 태자다, 이제. 위태할 태자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애가 걷어차나요? 예? 걷어찹니까? 뭘로 걷어차요? 발로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걷어차는 발이에요. 이게 태권도 할 때 태자예요. 밟을 태자입니다. 밟을 태자. 태아가 어머니를 막 걷어차. 예? 예. 그래서 태권도 할 때 태자 씁니다. 밟을 태자. 이 바람풍자. 이 바람풍자거든요. 태아에게 있어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바람은 아주 적이에요. 그렇죠? 예, 안 됩니다. 태풍 태자입니다. 태에게 바람은 태풍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풍 태자.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병아리가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처음 시자예요. 여자가 태아를 임신한 것이 시작이 되거예요. 옛날 사람은 엄마가 임신을 해줘야 시작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시작할 때 이 시자 처음 시자입니다. 닭이 먼저임을 알 수 있죠. 이병철 씨가 늘 하는 말 중에서 자기 생전에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두 개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다스릴 치자입니다. 물을 다스리는 것은 옛날에 치산치수라 그래가지고 임금님들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치산치수예요. 물을 다스리는 거 이거 홍수 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태아하고 이 물수 들어가서 이게 다스릴 치가 된 거예요. 이병철 씨는 평소에 골프하고 이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맞습니까? 요 다스릴 치자, 진짜 물을 다스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 글자 갈거자인데요. 여기 사사사가 쓰였다 해가지고 태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외국어를 할 때 가장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예, 이러는 위험하다. 이런 말 했죠? 예, 했습니다. 이러는 위험하다. 다시 말해서 요건 반드시 사사사로만, 나사로만, 태아사로만 써야 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이건 지금 꼴이 같은 거지 옛날 꼴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들으면 강원도 사투리가 슬슬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다 그러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면서 제가 교정을 합니다. 아니다. 자, 이게 요거는 사람과 통으로 돼 있어. 이렇게 된 글자예요. 사람이 배설하는 장면이에요. 배설. 예? 대변 보는 장면이. 아까 소변은 이걸로 봤잖아요. 예? 소변 이걸로 본 거거든. 이거는 대변 보는 장면이야. 대변 보는 장면이 뭐가 됐어요? 갈거, 없앨거. 여러분 언제까지 그걸 뱃속에 넣어놓고 있을 거예요? 없애보내야죠? 네, 보내줘야 돼. 네,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갈거자, 제거하다, 철거하다 이런 거예요. 갈거자. 서거도 뭐예요? 죽은 거 아니에요? 간 거예요. 네, 갈거자예요. 갈거, 없앨거. 자, 그러면은 사람을 가게 만드는 건데 무릎 꿇려서 이게 병부절은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옆모습이죠. 사람을 무릎 꿇려서 가게 한다. 뭐예요 이게? 물리칠 각자입니다. 물리칠 각자예요.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예요. 태각, 망각, 기각 그랬죠. 자,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체 기관 만들어내기가 쉬웠죠. 신체 기관을 상징하는 글자가 뭐예요? 육달월이죠. 육달월 집어넣으면 이게 뭐예요? 다리 각자입니다. 철각, 교각 할 때. 그러면 이게 갈건데 물이 가게 하는 게 뭐예요? 물이 간다. 이게 법자예요. 법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순리야. 네. 그러니까 물이 가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게 뭐냐? 법이 곧 순리예요. 인간 살을 잘 흐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법이에요. 법이 없으면 잘 안 흘러가거든? 그게 법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해태치라고 이제 이게 사슴녹이잖아요. 이 사슴녹인데 이 사슴녹에서 이거 빼고 이거 집어넣으면 해태치라고 그럽니다. 해태치. 여기에 원래는 들어가 있던 것이 이게 법법자였어요. 복잡하죠? 이게 법법자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태라는 것을 빼고 나머지를 법법으로 만든 거예요. 해태라는 동물 아시죠? 예? 정말 아세요? 해태 가자 보면 그 동물이죠. 그거는 실제 동물이 아니고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부천하고 그 오리동하고 부천 구도를 넘어가다 보면 유한공전 거기 앞에 보면 이 해태상이 있어요. 가까운 데는 어디 있느냐? 이 경복궁 앞에 딱 가면 해태 두 마리가 여기 딱 앞에 있어요. 저 경복궁 저 앞에 딱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남산을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사악한 기운들을 다 이 해태가 차단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느냐? 검찰청인가 그 법원 앞에 가면 이 해태 동상을 세워놨어요. 상을. 이 해태라는 동물은 영험 있는 동물로서 옳고 그른 일을 분간할 수 있는 동물로 여겨졌어요. 네? 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해태라니까? 해태? 그래서 그 영험 있는 동물이 해태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죠? 사람을 추천한다 그러는데 이 해태가 먹는 식물이 그게 바로 천이에요. 천. 해태가 먹는 식물이 천이에요. 그러니까 천거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무나 소개하면 그게 추천이 아니에요. 회사 말아먹는 거지. 예? 옳고 그런 거를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영험 있는 인간을 소개했을 때 추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에게서 나온 것이 바로 법자다. 이게 원래는. 그런데 이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이 흘러가는 거 이게 법이다. 이렇게 그냥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만 원래는 그건 아니다.
자, 이게 갈거자인데, 누군가를 이렇게 물리칠 때는, 물리칠 때는 위협을 가해야 돼. 그러죠? 뭘로 위협을 가해요? 힘으로. 그렇죠. 그래서 힘, 여기 들어가면 뭐 이게? 위협할 겁자입니다. 위협할 겁자. 겁탈하다, 억겁,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좁니다, 쫄아. 예? 이렇게, 너 안 갈래?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마음이 쫄아들어요. 이게 겁낼 겁자예요. 비겁하다 할 때, 겁낼 겁자. 자, 이렇게 해서 갈것자, 사사로울 사자 다 보셨습니다. 이제 아들 자자로 넘어가 보시죠. 아들 자자. 이 아들 자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게 이게 뭐에 쌓여 있는 모습이죠? 보자기에 쌓여서 팔 빼놓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구별할 때는 아들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어린 아이 이렇게 쌓입니다. 아들 자자. 사람 인자가 바뀌는 모습이 이런 모습도 바뀌고 이런 모습으로도 바뀌고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사람 모습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예? 사람인이에요. 애가 들어있어요 지금. 예? 임신하면 몸이 바뀌잖아요. 예? 체형이 바뀌는 거예요. 체형이 바뀐 거예요.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벨 잉자입니다. 잉태하죠. 아까 잉태할 때 태자 나왔죠? 태보 태자. 이게 아이죠? 잉태. 아이벨 잉자입니다. 이게 진면자에다가 아이 들어갑니다. 글자 자자입니다. 글자 자자. 이거는 뭐 자막, 문자 이럴 때 쓰죠? 옛날에는 한 집안에 돼지 새끼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집안에 살았죠. 그래서 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애를 놓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애를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일가를 이루었듯이 글자라는 것도 한 단어가 여러 단어가 모여가지고 문장이 되고 뭐 소설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들 자를 집어넣어서 글자 자로 만드는 겁니다. 있을 존자. 있을 존자. 요 제주 제자라 그러잖아요. 제주 제자는 여기에는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다는 표시였어요. 신의 계신지 아니면 신의 뜻이 머무는 곳인지 뭔가 있는 표시였어요. 있을 제자, 제주 제라 그러는데 요 글자는 요 제주 제자 플러스 아들 자자입니다. 요걸 이렇게 돌려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도움으로든 아니면 어떻게 뜨든 아들을 존재케 한 거, 있게 한 건 제주죠. 아들을 있게 한 건 제주입니다. 그래서 있을 존자인데요. 있을 존 그렇게 생긴 거죠. 있을 존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중요한 신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신의 도움으로 아들이 있게 되었다는 있을 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개자. 요거는 우리 제가 보였습니다. 벼화자. 여성, 여자 들어갑니다. 사람이 들어갑니다. 여기 되어 있죠. 들어가는 글자가 많네요. 벼화자 밑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많네. 벼 밑에. 자, 요거는 벼 밑에 뭐 들어갔어요? 사람. 벼가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걸 어떻게 해요? 추수하면은 뭐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머리가 무성했는데 뭔 이유 때문인가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머리카락이 다 없어진 거를? 이거 대머리 독자예요. 독산동 할 때. 무성했던 벼가 추수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독산동, 독수리가 다 그런 뜻이죠. 요거는 또 뭐냐? 요거는 볕단을 찌고 있는 여자, 볕단을 찌고 있는 어린아이예요. 허드렛 일을 여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길 위자예요.
이따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추수 때는 뭐도 빌린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 고양이가 도움 됩니까? 안 되더라지만 그래도 워낙 바쁠 때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추수터에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뭐 하겠어요 주로? 이삭죽기지. 이삭죽기는 추수의 첫 단계,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지. 그래서 이게 끝 개자예요. 끝 개자. 계절할 때 끝 개자입니다. 요거는 나날이 나날이 벼가 익어가면은 벼에서 뭐가 나와요? 향수 할 때. 여러분 그 논에서 벼 익는 계절에 논을 지나가면 그 벼 익는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예? 해보셨죠? 네, 해보시면 시골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이게 그 한 5월이나 6월에 이렇게 6, 7월에 딱 이렇게 논을 지나가면 그 벼 익는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향기야. 그래서 생긴 글자가 향이라는데 왜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밥을 하는 장면에서 지금 밥이 익어간 냄새예요. 자, 그래서 끝개자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노인네를 업고 있는 모습 효도 효자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나무인데 자두나무 리자죠. 자두나무 리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이가자예요. 오이가자. 예? 지금은 오이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쭉쭉 뻗었는데 옛날에 오이는 전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약을 안 치면 오이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오이예요. 오이 달려있는 모습이야 이게. 이게 오이가자예요. 외로이 홀로 오이 하나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외로울 고자예요. 고와. 많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달랑 달려있는 모습이죠. 외로울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누굴 바쳐요? 맏아들을 바칩니다. 맏맹자입니다. 대를 이어주는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을 개자죠? 실사고 이어준다는 얘기죠. 이어주는 아이가 손자입니다. 손자입니다. 여기에 이 을자가 들어가면 구멍공자라 그랬죠. 어머니 젖이 있으면 이걸 빠는 어린아기의 모습이 이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구멍공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로 온다고 보시죠. 이 여자는 한자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나 가장 흔히 아는 곳에서 글자는 가장 많이 가져와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도 신분 가운데서도 여자가 가장 많이 사용돼요. 그만큼 여자가 일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이 글자를 보면은 천대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자를 나쁘게 하는 글자 먼저 보십시다. 망했는데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신정아 때문에 망했다. 네? 험할 망자야. 잘 나가다가 대통령 뭐 직소까지 밑에까지 가서 아주 거의 장차관까지 갔는데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 신정아 때문에 인생 망쳤어 그 사람. 그럼 뭐예요? 허망하죠. 네, 허망할 망쳐입니다. 여자는 항상 이 모방자야. 이리 가고 저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 때문에 막혀서 못 가. 방해할 방자. 꺼리낄 방자입니다. 한참 사법고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 연애를 시작했다. 사법고시에 떨어지는 거야. 자꾸만. 에?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방해된다는 얘기죠. 다 보면은 옛날에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다 있는 글자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해도 똑같을 텐데 왜 여자를 넣었어? 남자를 넣어야지. 방해할 방, 거리낄 방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가 가를 짓자죠. 자기를 갈라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주는 여자가 뭐? 기생, 기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자가 셋 모이면 뭐가 깨져요? 접시가 깨진다. 간사할 간자입니다. 간통, 간간. 근데 이런 글자에서 여자를 좋게 얘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십시다. 여자
여자, 아리따울 여자, 젊은 여자라는 얘기죠. 아리따울 여자, 요사스럽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적을 소자 쓰는 거예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여자가 뭐야? 묘할 묘자야. 묘령해 이런 말 하죠. 묘령해. 예, 묘할 묘자입니다. 아주 묘한 매력을 가진 여자입니다. 묘기, 묘약, 묘책. 이 묘약이라는 것도 알려진 게 아니야. 안 알려졌는데도 잘 들어. 이렇게 묘약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어떤 특별한 안을 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안이었어요. 묘안이라 그럽니다. 예, 미묘하다 이런 거 쓰죠. 오묘하다. 그 다음에 시선을 당기는 여자 뭐였죠? 시선을 당기는 여자 미인 원자였죠. 그 다음에 양귀비 다음으로 이쁜 여자 맵시 자자. 예. 버금 차자에다가 썼습니다. 맵시 자자입니다. 이건 여자의 외모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이거는 뭐 꽤 괜찮은 글자인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주 천대 멸시 나오죠. 예. 여자하고 입이 들어갑니다. 이게 같을 여자예요. 예. 이 포로로 잡혀서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남자랑 달라서 여자는 이제 약하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면 사실을 빨리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은 남자 종이 부른 말하고는 달라요. 누구 말을 믿겠어요? 똑같은 A라는 포로, 남자 포로와 B라는 여자 포로를 잡아왔어요. 자, 지금 적군이 너네 장수가 어디 숨어 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A는 남한산성에 숨어 있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남산에 숨어 있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남산으로 가야 돼요. 같을 여자입니다. 같을 여자. 여자의 말은 사실과 같아 이런 얘기예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어야만 용서가 돼요.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어야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할 사자입니다. 자, 이거는 참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여기에다가 여자 포로를 잡아와서 사실을 고백 안 한다고 막 머리채를 확 잡은 모습이 이게 뭐예요? 종노예요. 왜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깁니까? 요즘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옛날에는 종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종노입니다. 이렇게 나를 취급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성나죠. 예, 마음심이 성입니다. 성납니다. 성날 뿐 아니라 이 종을 어떻게 일시켜 먹는가 하면 종이 밭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힘쓸 노자예요. 이건 뭐 정말 그 노름밭을 이 여자 종을 시켜서 다 갈게 하는 거예요. 종노자입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종처럼 일하는 걸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노비라 그러죠. 노비. 여자 종 비자를 씁니다. 요 비자는 요 글자가 낮을 비자입니다. 신분이 낮은 여자 뭐예요? 여자 종 비죠. 그래서 노비 그럽니다. 자, 여자를 잡아와서 여자의 머리에 이마에 문신, 즉 묵형을 가하는 장면에서 뭐가 생겼어요? 여자종, 요거 첩첩자죠. 반대로 여자를 묵형 가하는 것에서 첩첩자가 생긴 거고, 요거는 남자 종을 묵형한 것에서 아이동자가 생겼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또 안 나시나? 이 아이동자는 남자 종을 이렇게 송곳으로 찔러서 묵형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가 이게 포로라는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포로가 보름달 떴을 때 고향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요. 그리워할 동자죠. 포로는 내가 함부로 막 대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팍팍 쳐요. 그러니까 당자야. 당구할 때 함부로 치는 게 또 뭐 있느냐면 이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쳐대는 게 뭐예요? 종이죠. 종자요. 세북종자. 그러니까 이 동자는 아이동자는 남자 포로다. 묵형당한. 요 첩자는 뭐다? 여자 포로다. 그러니까 이게 여자 포로니까 여자 포로를 데리고 노는 게 사귈 접자야. 접대. 누가 접대해요?
여자 포로가 데리고 노는 거예요. 이게 사귈 접자. 자, 그 다음에 이 구할 요자는 요거는 위에 글자가 덮으라 자인데요. 이 덮으라 자는 원래 양손입니다. 양손으로 여자의 가장 약한 부분이 허리를, 사람을 힘을 제압하려면, 그 사람을 제압하려면 허리를 꽉 못 쓰게 만드니까 뒤에서 허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여자를 데려간 거죠. 어? 그래서 구할요로 바뀌어요. 이게 구할요자로. 그러면 허리를 나타내는 글자였는데 구할요로 바뀌니까 허리라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허리는 신체 기관이니까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육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허리요자, 요통할 때 쓰는 거예요. 요 글자는 그러니까 보쌈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쌈. 옛날에 아주 이쁜 여자가 있으면 보쌈에서 데려갔어요. 보쌈 당해서 씹으신 분. 없다는 얘기는 뭐 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얘기인데 미모가 뛰어나면 보쌈 당합니다. 네, 그게 그 글자예요. 뒤에 딱 허리를 꽉 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허리 요자가 생겼죠. 자, 조금 전에 이 여자가 허드렛 일, 추수 같은 허드렛 일 여자에게 맡겨서 맡길 위자예요. 위, 예. 그러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예? 외놈이라 부르죠. 외놈. 거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차는 사람이야. 에? 이게 하차는 일 아니에요. 하차는 일인데 하차는 사람이 누구야? 이게 외구 외자예요. 외국 외자. 일본 할 때. 이 외놈 할 때 이게 외구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임진년에 왜 일본 사람이 이렇게 난이 임진왜란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냥 무조건 막 외웠는데 병자호란은 뭐냐? 병자년에 오랑캐가 이렇게 난이 병자호란이에요. 여기에서 화살시가 들어가면 이거는 왜소하다 할 때 씁니다. 왜소하다. 작을 외자입니다. 이게 화살이 짧다는 글자에 쓰이거든요. 짧을 단자에. 화살이 옛날에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기 정도 되는 크기밖에 안 되는 데서 짧을 단이에요. 이것도 키가 일본 사람이 작아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놈할 때 이 외자는 이거고 외소하다 했을 때가 화살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자의 본능. 여자의 본능에 대해서 보시죠. 여자의 본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남자 여자가 서로 부둥켜 하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옛날 글자를 못 본 거고 이거는 남자가 아니라 지금 누구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자가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 그때만큼 이 행복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게 조울호가 된 거예요. 조울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맡길 임자인데 여자에게 맡겨진 일이 뭐예요? 아이벨 임자입니다. 임신 그러죠. 여자가 하는 일이에요. 별진자 떼신자 써가지고 날신 써서 임신 그랬습니다. 아이벨 신자입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것이 애 놓는 장면인데 면할 면자인데 여자가 애를 놓는 것은 해산하는 것이죠. 해산할 만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시자 여자가 임신하는 것이 처음이죠. 시작입니다. 예, 이게 여자의 본능이죠. 아까 보셨죠? 여자의 병은 뭐라고요? 시기. 이게 여자의 본능입니다.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호칭 보시죠. 호칭. 낭자 이랍니다. 뭐예요? 아가씨? 낭자입니다. 낭자 이래요. 나긋나긋한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아가씨 낭 그러죠. 그 다음에 진려 조카 질자죠. 조카 질자입니다. 발음기로 썼어요. 그 다음에 아내 처 그랬어요. 이 아내 처자는 자세히 봐주세요. 아까
요거는 첩자는 문신당하는 여자, 송곳이잖아요, 이게. 매울 신자의 약자니까. 송곳으로 묵형당한 여자가 첩인데, 요거는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손이죠. 요거 머리에 비녀를 손으로 이렇게 꼽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비녀를 꼽은 여자, 뭐예요? 아내다, 아내 첩자예요, 아내 첩. 자, 아내가 남편이 죽을 수 있나요? 예? 아내가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죠. 전쟁 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네의 이 심정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 여인네를 볼 때 마음은 어때요? 좋겠다 그래요? 화장실 가서 웃었겠네 그래요? 그게 아니지. 예? 정상적이라면 그 남편이 잃은 이 여자의 그 심정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게 처량하다 할 때, 처참하다 할 때 슬퍼할 처자고요. 이 여인네가 어떤 세월을 보내야 돼요? 오늘날은 재혼하면 되지만 옛날엔 재혼이 안 됐잖아요. 이 여인네가 보내야 될 인고의 세월은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쓸쓸할 처자입니다. 처량하다 할 때. 남편 잃은 여인네의 심정이 처참할 처자라면 그 여인네가 앞으로 보내야 될 인생은 얼음처럼 차가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처량할 쓸쓸할 처자입니다. 전에 한번 했었죠. 아기를 데려와가지고 아기를 쳐다보는 여자라고 했죠. 네. 자기가 난 애인데 자기가 길렀으면 쳐다보지 않을 텐데 왕비라는 사람은 놓기는 놔도 기르기는 안 기르니까 이제 유모나 보모가 데려오면은 많이 컸네 이러고 쳐다보는 여자 누구라고요? 왕비라는 얘기죠. 호칭입니다. 그 다음에 언니를 뭐라 그래요? 언니, 누이, 시마이, 자매란 말 하죠, 자매. 그러니까 손이 누이 자. 그 다음에 손이 누이 매자입니다. 매부, 우리는 그냥 매형 그러는데, 원래 매형은 한자로 봐서는 사실은 여동생 남편이 매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매형 그러면 누나 남편을 매형이라 그래요? 언제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원래는 자형 그래야 되는데, 그죠? 자형이 매형인데, 지금 우리는 매형 그러면 누나 남편이 매형이에요. 좀 바뀌었는데, 자매 그럽니다. 대만에 갔더니만 중국말 하나도 모를 텐데, 지금도 모르지만, 쩌마이 그러다, 쩌마이? 맞아요? 발음이? 쩌매 그러던가? 뭐예요? 쩌매? 금방 알아먹겠더라고. 일본 사람은 시마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명사는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한국말이나 대충 비슷해. 좀 시간 지나면 통박이 생겨. 그러죠? 공짜로 생긴 거 많죠? 예? 어때요? 중국 공짜로 생기는 거 많죠? 얻으면 공짜로 이렇게 되는 게. 한국 사람이 일본말하고 중국말 배우기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공짜로 생겼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가 보다. 노력해서 얻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뭐. 제가 오래된 여자 누구예요? 시험이 고자죠. 빗자루 들고 있는 여자 누구예요? 예? 예, 요거는 비추자죠? 비추자입니다. 예, 손으로 빗자루 들고 있는 장면이죠. 네, 비추자입니다. 비 들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고 오래된 여자는 시어미고고 이런 얘기죠. 뿌리가 같은 여자는 누구냐? 이게 뿌리 적자잖아요. 밑둥 적자인데 뿌리가 같은 여자, 이 왕손과 이 어머니와 임금과 뿌리가 같아요. 이게 이 뿌리와 이 뿌리 다 같은 뿌리라고. 그래서 정실적자입니다. 적자 이런 거죠. 적첩근인데 정실적자. 자, 그 다음에 이 늙은이 숫자, 횃불을 들고 있는 것이죠. 횃불 들고 찾아요. 여기서 늙은이 수가 나왔죠. 손 들어가면 찾을 숫자였죠. 여기에서 늙은 여자는 집안에 또 누구냐? 이거는 오래된 여자는 며느리, 시어미고인데 집안에 늙은 여자는 형수수다. 형수 숫자. 여기까지 지금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칭. 여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자에 대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마음에 드는 글자가 뭐예요? 네? 없어요? 자,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해서 편안한 한자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여자가 집을 떠나면 여자가 고생한다 이런 뜻에서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 하나의 뜻은 집안에 여자가 없으면 아주 가족들이 고생한다 해서 여자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여자가 집에 있어야만 편안하다 해서 편안한 한자입니다. 자, 편안하게 해주는 나무는 뭐냐? 에? 책상 안자입니다. 책상 안. 책상 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면 그 임금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옆으로 이제 신하들이 앉습니다. 신하들이 딱 앉아요. 신하들이 앉는 이 나무 의자, 이게 이제 책상 안자야. 편안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걸로 끝이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뭔가 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건.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안건. 제안. 이런 말이 생긴 겁니다. 법안. 이런 대안. 이런 것이. 자,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 중에서 이게 있어요. 손으로 눌러주면 돼. 사람이 이렇게 눌러주면 사람이 편안해지죠? 누를 안자, 안마 할 때 씁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죽은 뭐예요? 이 가죽 혁자거든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죽은 뭡니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가죽. 예? 안장 안자입니다. 말 탈 때 가죽 안장 없으면 이거 힘들죠. 가죽 안장을 해주는 것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를. 그래서 안장 안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여자를 언제 데리고 와요? 여자를 데려오는 날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날 잔치하는 날이에요. 네, 그 잔치연자입니다. 잔치연자입니다. 요거는 그냥 발음 기호인데요. 너여라 그래요. 너여. 예? 너여자입니다. 여등은 그래요. 여등은 이게 여등은 뭐예요? 여등은 여러분 뭐 이런 얘기예요. 여의도란 말은 뭐예요? 여의도. 너도 섬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의도가 너여자. 너도 섬이냐 이거예요. 이게 뭐 도자 이거죠. 섬도. 여의도. 너도 섬이냐? 너도 그렇지. 너도 섬이냐? 여의도가 지금은 저 정도 크지만 옛날에는 더 적었죠. 물이 자꾸만 내려가면서 모래가 쌓이고 그래서 섬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섬이냐? 이게 여의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긴 여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여자는 다 살펴보셨고요. 이 여자여에 비해서 어머니, 이제 여자가 잘하면 어머니고 남자가 잘하면 아버지잖아요. 아비부자는 글자가 몇 개 안 됩니다. 이 아비부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돌도끼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옛날에 수렵시대에 사냥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렸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아비부자입니다. 자, 아버지는 뭘 잡고 있어요? 돌도끼를 잡고 있다. 발음기호로 가마부 그럽니다. 쇠금자죠? 쇠금자 위에다 도끼, 아비부자를 집어넣었어요. 가마부고요. 그 다음에 도끼를 집어넣으면 도끼부입니다. 도끼부자. 이건 언제 쓰느냐? 마부위침이라고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 이런 게 마부위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지아비부자. 아비부자는 거의 안 쓰여요. 이것이 아버지 남자 관련된 글자의 전부 다예요. 부산, 가마부자. 자,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하시겠습니다.